자, 또 청기누설 개인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VIP1 김건희, VIP2 윤석열, 지금 법도가 무너지고 있어요. 군대, 최혜병 사건, 경찰, 인천 세관 마약 사건, 법도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라가 망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망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 놈들이 그만큼 다시 한반도를 재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뒤에는 미국 놈들이라고 해줘야죠. 미국 놈들은 뒤에서 딱 더 뒤에서 이제 김건희처럼 이렇게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미 예견이 돼 있는 레퍼토리예요. 그러는 가운데서 이렇게 딱 정신이 살아있고, 그리고 과연 지금 어떤 해법이 좋은지 해법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요. 지금 군 간부, 부사관, 장교 다 떠나고 있잖아요. 병사 월급이 이제 200만 원, 뭐 플러스 뭐 50만 원에서 250만 원 뭐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병사 월급 이렇게 받고 빨리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장교나 부사관은 그만큼 책임감, 사명감이 그만큼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데 더 준비를 많이 해야죠. 병사는 그냥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군대 가면 구보를 최소한 한 1.5km, 3km 보통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뛰니까 구보를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면은 그래도 낙오는 안 하죠. 낙오를 하면은 그만큼 이제 그때부터 군 생활이 꼬이는 거죠. 아주 갈굼 당하고 그렇게 고달퍼지는데, 그만큼 병은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니까 빠릿빠릿하게 정신적으로 이제 좀 신간이 편한데, 관리자들은 그만큼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오죠. 이번에 권익위원회 국장 대리 김건희 명품백 사건 위에서 빨리 종결시키라고 막 압력 넣으니까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냥 깨갱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조직의 뭐랄까 이치죠. 생리죠. 그래서 지금 간부들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어떤 국가적인 사명감 이런 게 이제 약해졌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많이 입수가 되니까 사회 나가면은 훨씬 더 돈을 좀 벌 수도 있구나. 옛날 같으면 폐쇄적으로 차단됐잖아요. 어떤 직업이 뭐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택배만 잘해도 한 500, 뭐 600, 700 이렇게 벌 수 있죠. 그러니까
군대 그만큼 맨날 그 뛰어다니고 하면은 자가용 사가지고 택배 이렇게 해도 군대에서 한 300 벌 거 그 사회 나와가지고 저녁에서 택배만 해도 한 500, 600 버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흔들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군대 월급이 좀 짜잖아요. 그 부사관 뭐 장교 해봤자 한 뭐 180, 190 세금 떼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뭐 250, 300, 뭐 5년차 뭐 한 300 세금 떼고 그다음에 뭐 10년차 되면은 뭐 380 뭐 이렇게 되는데 실상은 좀 흔들리는 거죠. 굳이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서 군대에 남아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이제 군 생활인데 비전이 약하잖아요.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주입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법은 뭐냐? 간단하잖아요. 이 자연스러워 물 흐르는 듯한 이 디지털이 발달된 이유가 뭐냐면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요. 뭐 노무현이 문재인이든 뭐 다 이 쭉정이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다 막아버린다고요. 미국 그 지금 우리나라가 위성 국가나 마찬가지라고요. 미국 시스템에 의해서 저놈은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차단시킨다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우매화되고 그 다음에 집단 우매화, 그 다음에 나치화 되니까 결국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쳐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토 30개국이 러시아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게 바로 디지털의 위력이라고요. 디지털에서는 솔직히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제가 뭐 우크라이나든 러시아든 이해관계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왜 그 러시아어를 금지시키고 나치화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미국에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푸틴처럼 운동을 해야 한다고. 운동, 유도.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군대 제대해서 한 30년 정도 꾸준히 운동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행동이 너무 앞서도 안 되지만은 항상 생각과 행동이 균형을 맞춰서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그 다음에 차분하게 이렇게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그래서 해법이 중요하다고. 해법. 딱 사격할 때 딱 단전에 힘 주고 빵 싸면 거의 뭐 백발백중이라고요. 뭐 사격 시 뭐 가늠제 맞춰하고 뭐 핵심이 빠져 있다고요. 대한민국은 안 꼽는 찐빵 쭉쟁이들이 득세를 한다고요. 뭐 노무현이든 뭐 이명박이든 뭐 윤석열은 다 쭉쟁이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진실되게 핵심을 짚는 거예요. 목소리도 딱 핵심이 담겨 있잖아요. 힘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요. 내가 말입니다 도리도리 막 하면서 그런 검찰이나 뭐 변호사 이런 애들은 맨 잔대가리만 굴리고 변명만 하고 막 행동이 약하잖아요. 저는 행동도 강하면서 생각, 집념도 강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 이런 좀 큰 생각을 가져줘야 한다고요. 사나이 대장부 태어났으면 큰 뜻을 품고 대한민국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처절한 식민지 가축의 역사 아니에요. 이성계 놈, 박정희 놈, 전두환 놈 이런 놈들은 쿠데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억압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면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국민들을 어떻게 정권 안 뺏기기 위해서 다 죽인다고요. 자기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만
의심스러우면 죽일 수밖에 없죠. 그렇듯이 이 돈과 권력과는 상관없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라고요. 돈과 권력을 초월해서 우선은 그 전략이 중요해요. 전략. 돈 중요하고 권력도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갑인, 갑자. 갑은 뭐냐면은 전략가라고, 전략가. 국가전략기동부대 해병대. 해병대는 전천후 군대잖아요. 육해공을 다 섭렵해서 다 운용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병대가 지금 2만 한 8천 명 이 정도 된다고요. 그래서 해병대만 이제 징집제 폐지시키고 모병제로 바꿔서 병부터 해서 병 1년 그다음에 여기서 생활 잘하고 이 친구는 부사관 장교 인재다 하면은 다른 사람 다 제대시키고 거기서 한 10% 정도 부사관 시키고 임관시키고 거기서 이제 3년 정도 해서 이 친구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5% 정도 장교 시키고 임관시키고 이런 식으로 딱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인집력 자기가 병생활을 딱 나왔으니까 다 후배들 아니에요. 후임들. 그럼 잘 따르죠. 부사관 딱 3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저 친구는 진짜 얼마든지 장교로서 잘 이끄는구나. 이끌 수 있겠구나. 해서 장교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실전형 맨 이론만 쳐여가지고 막 준비기간 몇 년씩 하고 그 다음에 막상 실무에 가가지고 빨리 제대해야겠다. 요딴 양아치 같은 놈들이 태반이라고요. 왜냐하면 맨날 그 이론만 해오니까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 뭐 전쟁 한 해 만에 하다가 이제 지쳐버린 거죠. 저마저 조심조심 막 반대하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행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거의 뭐 그냥 약속 대련 체면 세워주면서 미국이 적당히 좀 공격하고 이제 유야무야 이게 바로 물봉 이 종교 타령하는 놈들 이러면은 조금 종교인들이 조금 반발할 수 있지만은 지금 여월동에서도 목사님들 한 4분 정도 계세요. 근데 종교는 오행의 수 오행의 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물은 물봉처럼 그러니까 유야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물은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피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느리다고 느려. 봄 오행의 간목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을 통해서 빠르게 전파를 시켜서 고급 정보를 전파시켜 가지고 칭기스칸이 8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빠르게 전파를 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교육. 그래서 해병대는 모병제로 바꾸고 전천후 군대가 되려면은 병부터 1년 생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괜찮은 인재 부사관 3년 생활하게 만들고 거기서 계속 비전을 갖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장교까지 딱 보면은 장교 스타일 보이잖아요. 근데 새끼손가락 잘라져 가지고 장교를 못 가는 거죠. 부사관도 그냥 징집제라 해병대 지원해서 26개월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적응하면은 완전히 부사관으로 가가지고 잘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게 이제 끊긴 거죠. 이게 바로 제 운명의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용두삼이에요. 용두삼이란 뭐냐? 좋게 보면은 이제 전략가로서 해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 한 해 만에 그리고 지금 미국이 페트로 달러가 이제 폐지됐잖아요. 사우디가 이제 계약을 안 했어요. 50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이제 안 한 거예요. 페트로 달러가 이제 사라지고
사우디가 중국에 석유 수출하면은 위안화를 받고, 그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가스나 석유할 때 그 나라 자국 화폐를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로 일극 패권이 이제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맨날 금융제국, 금융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그 나라 외환위기 만들고, 그 다음에 국채 사라오고 막 압력 넣고. 그런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 자산 다 압류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우크라이나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 자산 그 국채나 이런 거 안 사죠. 중국 지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도 계속 팔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맛이죠. 그래서 돌파구는 전쟁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해보니까 서구 무기가 거품이 너무 심해가지고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상황에서 명나라를 숭상하다가 청나라한테 아주 뒤지게 터져가지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노예들이 끌려갔잖아요. 포로들이. 여자들은 한 5만 명 끌려가가지고 그냥 몸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슬픈 역사, 지금 미국과 유럽, 일본, 나토, 그 다음에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 공화국,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대립하게 돼 있죠. 일극 패권을 지금 거의 한 50년 넘게 유지해 왔던 미국이 이제 서서히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냐하면은 말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서로 싸워서 이제 조폭처럼 일진을 가리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뭐 이제까지 미국 중심의 규칙 기반에 잘 따르지 않은 국가들은 전쟁을 통해서 망했잖아요. 핵무기 없는 나라들. 근데 러시아는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직접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를 해야 되는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핵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창조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방목국은 문화강국, 김구 선생이 문화강국을 제창했잖아요. 근데 그 문화강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고요. 맨날 그 무당처럼 뭐 이런 감은 좋아요. 뭐 맥은 짚어요. 근데 해법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유야무야 되는 거예요. 그 해법은 뭐냐? 서방금. 서방은 이제 고리대금업. 유대인 같은 경우는 고리대금업에서 거기에 잘 맞기 때문에 돈을 벌어가지고 금융 시스템, 주식, 뭐 달러, 화폐 시스템, 그 다음에 국채 시스템 이런 거였어요. 근데 동방목국은 서방금하고는 다르잖아요. 오행목, 목국, 문화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지금 1% 엘리트 스포츠가 아니고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는 아주 피 터지게 경쟁해서 국가대표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99%를 위한 문화사업 이걸 해줘야 한다고요. 그게 이제 디지털하고 아주 딱 맞다고요. 99%를 위한 이제 디지털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별풍선을 쏘잖아요. BJ. 그것도 이제 집중하죠. BJ 이쁘거나 아니면은 능력 좋은 애들은 돈 많이 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별풍선을 쏘는 게 아니고 이제 여월동 족구장에서 나 매치를 하는 거죠. 카톡에 지금 81명이 가입됐어요. 81명 단체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81명들이 전력을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기겠다. 아니면 이 선수가 이기겠다. 그럼 이제 배팅하게끔 하는 거죠. 1,000원. 그러니까 너무 막 금액이 크면 안 되고 그냥 1,000원짜리 1,000원빵 그렇게 배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봐요.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의 위력이죠. 이 시스템을 만들면은 전국에 있는 축구팀들 아마추어든 뭐 프로든 괜찮아요. 그 이제 카톡에 가입된 뭐 한 80명이 계속 이렇게 그 자기 팀 경기하는 거 보면서 배팅하게끔. 그러면 다다익선. 축구뿐만 아니라 축구, 뭐 농구, 배구 모든 스포츠에 그렇게 그 시스템이 블로그처럼 카카오 스토리처럼 그렇게 해서 배팅하게끔 하면은 그게 어마어마한 이제 경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쳐도 문제고 너무 부족해도 문제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 미국 시스템에 의해 모든 게 장악돼 있잖아요. 선거 시스템도 그렇고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도 그렇고 다 미국의 그냥 따까리예요. 위성국가. 이걸 바꾸기 위해서 확실하게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저는 막 종교 타령하거나 허경영이처럼 헛소리 하는 걸 가장 싫어한다고요. 원샷 원킬. 빵! 숨을 들이마시면서 단전에 딱 힘 주면은 딱 이렇게 중심이 잡힌다고요. 사람 중심이 단전이잖아요. 빵! 원샷 원킬. 진정한 뭐랄까 킬러잖아요. 저격수. 빵! 핵심만 딱 이렇게 짚어줘야 한다고요. 군대 간부 지금 그 문제 병부터 해서 한 1년 정도 평가해서 괜찮은 간부로 이렇게 3년 부사관 3년 그 다음에 또 장교 3년 이 전체적인 프로그램 총 7년짜리 군대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징집제도 폐지시키고 오로지 능력제 너가 진짜 군대에 맞으면은 그만큼 계속 남게 군대 안 맞으면 병 한 85%는 다 제대시키고 돈은 그만큼 확실하게 주고 병장하면 한 300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출돼 가지고 능력 있으면은 부사관 인간되면은 한 400 정도 주고 장교 한 500 정도 주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남을 수 있게끔 이 쪽수가 아니라고요. 능력.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남으로써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 인물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20세기 칭기스칸이 되고자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전쟁으로 그것을 증명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략을 확실하게 해법을 제시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